오늘은 전 세계 기준에서 손흥민 선수와 우리 오타니 선수 중에 누가 더 글로벌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정말 그냥 재미로 한번 지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축구와 야구를 비교하려면 이 두 스포츠 시장의 규모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유럽 축구 시장만 해도요, 2024년 기준입니다. 빅5 리그 기준으로 약 한 29조억 원. 그리고 이제 유럽 리그 전체 시장은 한 55조억 원이 넘는다고 하고요. 반대로 이제 야구는 메이저리그와 일본, 한국, 중남미 기준으로 2025년 기준 연간 수익이 20조억 원, 약 20조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연도가 다르긴 한데요. 규모를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한번 찾아봤고요. 근데 그 중에 야구가 이제 메이저리그만 놓고 봤을 때 한 16조억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야구라는 전체 종목에서 이 메이저리그의 영향력이 굉장히 압도적이다. 좀 이런 사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팬 규모로 한번 볼게요. 축구가 이제 피파에서 추산하기로는 한 35억 명 정도라고 하고요. 야구가 한 5억 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국제대회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월드컵하고 WBC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2022년 기준입니다. 이게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죠. 전 세계에 약 46억 명 정도의 인구가 월드컵을 시청했다고 하고요. WBC 같은 경우는 이제 토너먼트 평균 시청자 수가 약 3,300만 명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이 야구가 조금 지역적인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국가에서의 파급력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전 경기 시청자 수가요 4,8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청률이요 거의 한 48% 가까이 나왔다고 하고요. 미국이 한 650만 명 정도 봤다고 하고, 한국은 한 270만 명 정도 봤다고 하니까, 이 국제대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역사나 이 글로벌 팬덤 규모를 따지고 봤을 때는 축구가 압도적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축구 팬이고요. 손흥민 선수의 팬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대한 이제 숫자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꾸 통계치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튼간에 종목을 가지고 봤을 때는 이제 축구의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오늘 컨텐츠는 축구 대 야구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이 아시아의 슈퍼스타들 있잖아요. 이 손흥민 선수와 오타니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각 선수가 그간 활약해왔던 리그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10년간 활약했던 프리미어 리그와 오타니 선수가 활약했던 메이저리그만 두고 한번 다시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수익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간은 이제 1년 단위로, 이제 시즌 1년이니까요. 잡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조금 변동이 있는데, 프리미어 리그는 이제 23, 24 시즌 기준으로 한 약 10조 한 8천억 원 정도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메이저리그도 똑같은 시즌에 약 16조억 원 정도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으로 봤을 때는 한 1.6배 정도 메이저리그가 좀 큰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 두 리그를 한번 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프리미어 리그는 이제 전 세계 한 212개국, 약 6.4억 가구 정도의 중계가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잠재 글로벌 도달 인구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 또한 약 4에서 50억 명 정도가 시청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도 저 몰랐는데 이 송출되는 국가 자체는 이게 적지가 않습니다. 이 송출 자체는 거의 200여 개국에 송출이 된다고 하는데요. 평균 시청자 수가 약 180만 명 정도. 그리고 이제 월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을 합산했을 때 한 2,870만 명 정도가 시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말고 좀 다른 데이터도 갖고 오고 싶었는데 이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지만 좀 찾아보기 힘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총 몇 명이 보는 거냐를 이제 데이터를 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야구 경기하고 축구 경기가 이제 경기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가 20개 팀이 팀당 38경기씩 하거든요. 그래서 총 380경기를 치르는데, 메이저리그는 이제 30개 팀이 각 162경기씩 한답니다. 그래서 전체를 더하니까 이제 총 2,430경기를 한 시즌에 치르기 때문에 4배 가까이 경기 숫자가 야구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많이 보는 거는 프리미어 리그,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이제 메이저리그가 확실한데, 총량적으로 봤을 때요. 경기 시간하고 경기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정량적인 수치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둘 다 이제 각 종목의 최대 시장답게
그냥 어마어마한 시장이다. 이 정도는 이제 확실하게 알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요약하자면 글로벌 기준, 그러니까 종목별 대결 구도에서는 축구 인프라가 훨씬 넓고 단일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익은 이제 야구가 높고 프리미어리그와 메이저리그 또한 뭐 이런 부분 좀 비슷한 양상이다. 종목별 그 비교하고 좀 비슷한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두 선수가 각 종목별로 가장 큰 리그에서 탑스타인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각 선수가 각각이 어떤 기록을 거뒀고 이 기록들이 어떤 의미를 종목에서 갖는지를 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 세계 최고의 인기 종목이죠. 이제 축구에서 그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에서 약 10년간을 활약한 선수고요. 네, 127골, 71도움, 이제 프리미어리그 기록이요. 이 기록이요. 아시아 출신 선수 중에서는 이제 최다 득점, 최다 도움 기록입니다. 이게 이제 각각 리그 역사 전체에서요. 16위, 17위를 기록을 했죠. 이 경기별로 역산을 해보면요. 이 공격 포인트가 이제 198개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이게 역대 13위 수준입니다. 공격 포인트로 봤을 때는. 잘 아시다시피 2021년, 22년 시즌, 모하메드 살라와 공동으로 득점왕을 차지했죠. 이것 또한 아시아인 최초의 기록이라고 하고요. 현재 이제 챔피언스 리그, 이 챔피언스 리그 역사상 아시아인 최다 득점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조차 꿈에 그린다는 이달의 선수상을 무려 4번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2020년 푸스카스상 수상자이자 토트넘 올해 선수상을 4번이나 차지를 했고요. 이거 전부 다 아시아인 최초입니다. 당연히 이제 아시아 올해 선수상은 이제 기억도 안 날 만큼 뭐 수없이 선정이 됐고요. 이 손흥민 선수가 활약했던 토트넘이라는 팀은 사실 흔히 얘기하는 우승권 B클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상위권 클럽은 확실한데 또 런던은 연고로 하죠. 클럽의 역사가 굉장히 좀 오래됐다는 점. 그리고 이제 슈퍼스타들도 많이 배출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명문 클럽으로서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활약하던 당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우승권 팀으로 분류되는 그런 팀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그도 그럴 것이요. 토트넘이 이번에 우승한 그 유로파 대회 있잖아요. 이 대회에서 들어올린 우승컵이요. 무려 17년 만에 트로피를 들어올린 거라고 하고요. 물론 이제 각 리그의 우승권 순위의 클럽들이 모여서 경기를 펼치는 게 챔피언스 리그인데 이 대회보다는 좀 한 단계 정도 낮은 레벨의 대회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긴 해요. 이 유로파 대회가. 근데 이제 유럽을 대표하는 대회임은 분명하죠. 보통 챔피언스 리그, 뭐 유로파 리그 각 한 팀들끼리 그 다음 연도에 슈퍼컵이라는 그 스페셜 매치를 벌이기도 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요, 유로파 대회에서 심지어 주장으로 역할을 하면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서사가 있어요. 어떤 서사가 있냐면, 이 토트넘이 과거에 그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까지 진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뛰었던 시절이고, 이때 이제 해리 케인이나 에릭센 같은 스타들이 이제 같이 뛰었었던 시기가 있는데, 이후에 이제 각자 이유로 팀을 떠난 거예요. 핵심 선수들이. 근데 이들 중에 이 당시에 이제 결승까지 올라갔으면 대단한 거잖아요. 이 핵심 멤버들 중에 유일하게 팀에 남은 게 바로 이제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 이후에 남아서 이제 주장완장을 차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해리 케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잘하죠. 뭐 분데스리그에서 득점왕도 먹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영향력이 이제 워낙 큰 선수다 보니까 잉글랜드 선수기도 하고요. 이 팀의 중량감이 해리 케인이 있었을 때보다 현재 토트넘은 좀 과거에 비해 좀 중량감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있기도 하는데, 이 손흥민 선수는 이런 중량감 있는 선수들이 모두 떠난 와중에도 어떠한 뭐 이적설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클럽에 남아서 주장완장을 찬 상태로 17년 만에 유럽대회 우승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팀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수 칠 때 떠난다라는 우리 말이 있는데 정말 잘 들어맞는 그런 서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손흥민 선수가 팀에 있을 때 세운 기록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프리미어리그 말고 이제 공식전 득점이 173골인데요. 이 기록이 토트넘 구단 역사 전체에서 5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고, 이 토트넘 아까 올해 선상 4회에 있잖아요. 이것 또한 역대 최다 수상자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8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달성을 했는데요. 이것 또한 이제 토트넘 유일한 선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20, 2021 시즌에 10골 10도움 이상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도움 이상을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을 가진 사람이 이제 손흥민하고 해리케인 단 2명뿐이라고 하고요. 해리케인 선수하고는 아시다시피 다른 진기록도 세웠죠. 그러니까 EPL 역대 최다 합작골 기록을 세운 선수들인데, 첼시의 이제 드록바, 램파드, 레전드들이죠. 이 선수들이 기록했던 골수가 이제 36골이었는데, 해리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이 두 선수가 자기들끼리 만든 골수만 무려 47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또 남은 거죠.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는요, 축구 역사상 이제 아시아 한정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기록면에서 모든 기록을 거의 싹 갈아치운 레전드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요약을 더 해드리자면, 기록면에서는 일본의 뭐 나카타 히데토시, 뭐 한국의 차범근, 이런 레전드로 불리어지는 이제 과거의 선수들이 있죠. 물론 이 선수들도 대단한 선수들이지만, 지금의 이제 손흥민 선수는 이런 모든 아시아 선수들의 기록을 훌쩍 뛰어넘은 선수가 되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팀에 대한 충성도, 그리고 뭐 보여줬던 어떤 팬 서비스, 또 주장을 달았잖아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성과 헌신, 상징성, 그리고 이제 17년 무관팀의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떠난 서사까지, 이 아시아 축구 역사상 EPL 팬들, 그리고 이제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역사를 통틀어 봐도 참 대체하기 힘든 인물이 확실하다, 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타니 선수는 또 어떤 기록을 세웠나 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저 사실 오타니 선수 잘 몰랐거든요. 그냥 여러 미담이 있어서 괜찮은 인간이자 야구를 잘하시는 분이다 정도로 알았는데요. 대단합니다. 왜 일본에서 이렇게 국민영웅으로 불리는지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가장 좀 특이점이요,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투수하고 타자가 좀 완전히 분리되잖아요. 근데 이 오타니 선수가요, 메이저리그에서 투수하고 타자 모두 그냥 1군 최정상급 성적을 동시에 낸 선수고요. 이 올스타전에서도 투수와 지명타자로 동시에 선발된 첫 사례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사상 최초로 양 포지션, 그러니까 투수하고 타자 포지션 동시에 올스타에 선정이 되기도 한 유일한 선수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자, 일단 한번 살펴보죠. 일단은 가장 두드러지는 기록이요, MVP를 3번을 차지를 했어요. 이 대회 MVP를 2021년, 23년, 24년에 이제 차지를 했는데, 이 연도별로 좀 살펴볼게요. 2021년에는 이 선수가 아메리칸 리그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아시다시피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아메리칸 리그하고 내셔널 리그로 이제 지역별로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MVP 선정이요, 2021년도에 모든 투표하는 사람들의 모든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여져서 MVP를 합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요. 이때 당시에 타자로 46개의 홈런을 쳤고, 그리고 이제 주루 뭐 투수 성적까지 합쳐서 거의 뭐 만능의 상징이 된 거죠. 이때 당시에 100이닝 투구, 100탈삼진, 100득점, 100안타, 100타점을 동시에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2023년에 실버 슬러거 수상자이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은 각 포지션에서 가장 이제 잘 치는 타자들에게 주는 상이 이제 실버 슬러거인데요. 투수들은 이제 보통 사이 영상이라고 하죠. 오타니가 이제 투수인데 타자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굉장히 상징적인 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메이저리그 역사상 뭐 거의 유일무이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시즌에요, 투수로서도 이제 9승을 거뒀는데, 이거를 축구로 따지면, 축구 팬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한 선수가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보면서 각 영역별로 이제 리그의 어떤 수위급 기록을 거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득점왕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박승 선수가 이제 스트라이커하고 윙어하고 센터백을 번갈아 가면서 경기를 뛰었는데, 각 포지션별로 팀의 탑 클래스 수준으로 뽑혔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2023년, 그러니까 그로부터 이제 그 다다음 시즌인데요. 이때는 이제 아메리카 리그 MVP에 또 오르게 돼요. 이때 당시에는 타격 1위, 그리고 투수로도 10승을 거뒀고요. 그래서 이제 공격하고 수비, 한 번은 사람들이 뭐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번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역사상 2번 이상, 그것도 만장일치로 받았대요. 이때도 2번 이상 만장일치 MVP를 받은 또 메이저리그 최초의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 시즌에 정말 대단했던 게요, 2023년에 시즌 말미에 팔꿈치 부상을 당했대요. 그래서 이제 시즌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조기 종료됐거든요. 물론 뭐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긴 했지만, 말미긴 했지만, 근데 이 시즌에 홈런왕을 먹습니다. 44개의 홈런을 쳤는데, 일본인 선수 최초의 홈런왕이기도 하고요, 아시아 선수 최초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3년은 그야말로 오타니의 해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요.
그 WBC 있잖아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그러니까 야구 국제대회죠. 지금은 그래도 뭐 가장 권위 있는 야구 국제대회라고 뭐 대체제가 없으니까요. 그 아무튼 이때 당시에 일본 대표로 그 참여해가지고요. 이 대회 MVP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거쳐서 국제적인 어떤 스포츠 아이콘으로서의 위상을 굉장히 공고히 한 또 사건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해에 LA 다저스하고 10년짜리 FA 신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역대급입니다. 그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제 7억 달러로 계약을 하는데, 자, 여러분, 7억 달러가 하나로 얼마냐면요. 지금 기준으로 한 9,4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9,500억, 9,400억. 그러니까 1년에 한 1,000억짜리 계약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2024년 넘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부상 때문에 주로 타자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이 시즌에. 그래서 내셔널리그, LA 다저스는 이제 내셔널리그입니다. 이때 당시에 또 시즌 끝나고 MVP를 또 차지합니다. 이것도 만장일치로 뽑혔대요.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리그와 내셔널리그 양대 리그의 MVP를 두 개 다 이제 받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가 나오는데, 물론 찾아보니까 없진 않아요. 프랭크 로빈슨이라는 선수가 양대 리그 MVP를 한번 수상한 기록은 있지만 당연히 아시아 최초의 기록이고요. 만장일치 MVP 3회는요. 이거는 뭐 전례 없는 기록이라고 해요. 뭐 한두 명쯤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무조건 제일 잘했다라고 이제 해야 만장일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참 대단한 기록 같아요. 다시 생각해도. 자, 이외에도요. 이 시즌에서 50홈런과 50도루를 또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메이저리그 최초의 50-50 클럽에 등극을 한 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토대로 이제 만장일치 MVP가 된 거겠죠.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컨텐츠 준비하기 전에 아까 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타니 선수에 대해 자세히 몰랐어요. 왜 이렇게 일본인들이 이렇게 국민 영웅처럼 얘기를 할까? 유튜브만 봐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일본 쪽 유튜브 보면요. 근데 이제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체감이 되더라고요. 좀 말도 안 되는 기록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뭐 이게 제가 재미로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 두 선수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으로 봤을 땐 당연히 이제 축구가 글로벌적으로 훨씬 그 저변이 더 큰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야구는 이제 인프라 크기는 상대적으로 좀 작긴 한데 수익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는 메이저리그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이제 야구 시장인데, 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잖아요. 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또 최고의 인기 스포츠 중인 하나가 야구라는 의미에서 영향력이 대단한 스포츠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좀 시장이 다르다 보니까 정량적인 뭐 평가나 정성적인 이런 객관적 평가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기록을 살펴봤을 때는 이게 오타니 선수는 이제 투수하고 타자 두 역할을 겸하면서 이제 성적을 낸 선수라서, 축구로 따지면 이제 손흥민 선수하고 김민재 선수 역할을 자기가 혼자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타니 선수가 조금 더 우세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있고요. 기록으로 봤을 때요. 오타니 선수의 계약금이 또 이제 거의 1조 원 수준이라서 1년에 1,000억 정도면은 이 부분도 숫자로만 봤을 때 오타니 선수가 좀 우위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종목 전체를 대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분명히 해석이 갈리겠지만, 손흥민 선수는 축구라는 이제 종목이 워낙 초거대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 안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수의 느낌이라면, 역대급 아시아 선수의 느낌이라면, 오타니 선수는 투수와 타자에서의 업적을 동시에 쌓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야구 150년 전체 역사를 좀 대표하는 선수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오타니 선수가 조금 더 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느낌상. 근데 이제 다시 생각해보니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 축구라는 종목 자체가 인류 최고의 인기 스포츠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변을 생각하면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 이 아프리카 오지에 그 살고 계신 분들도 축구를 즐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비춰봤을 때 축구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수 손흥민을 분명히 알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은 또 문화적 영향력은 손흥민 선수가 아무래도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는 뭐 국뽕 빼고서 정말 제 혼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야구 자체를 모르거나 관심 없는 국가들에서는 오타니 선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글로벌 환경으로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이 오타니 선수의 그 버금은 갈 것 같다, 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LA로 이적을 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저도 이 콘텐츠 찍고 있는 건데,
LA나 미국에 국한해서 이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이것도 정말 좀 따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기로 결정한 제 스스로한테 좀 굉장히 자괴감을 좀 느끼긴 했습니다. 솔직히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의 위상을 아직 메이저리그 사커가 따라잡지는 못했거든요. 이건 뭐 명확한 팩트죠. 야구의 인기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미식축구라든지 뭐 아이스하키 이런 것도 유명한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오타니 선수는요, 이미 수년간 미국에서 활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지도 등이 이미 잡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는 오타니 선수의 영향력이 아직은 더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도 LA에 이제 또 우리 한인타운, 최대 규모의 한인타운이 또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또 지금 베컴이나 메시에 비견되면서 이슈를 좀 타고 있거든요. 여러 언론 기사들을 확인해 보면요. 그렇게 보면 이제 등장과 동시에 이제 주목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손흥민 선수가 좀 위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등장과 동시에 이슈를 받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영상을 보시는 다른 우리 현지에 계신 분들이나 전문가분들 계시면요, 의견을 좀 같이 들려주시면 어떨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좀 LA 갔다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판단이 좀 안 서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뭐가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을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죄송하고요. 네, 중요한 거는 굳이 이제 나라가 아니라 뭐 대륙과 어떤 인류사의 관점으로 비춰봤을 때 이 두 선수가 지금 LA에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시대를 한 지역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큼 분명하니까요. LA 이제 당선되신 시장님, 그리고 뭐 한인타운, 리틀 도쿄, 뭐 이런 곳에 계신 상인분들, 뭐 이런 분들은 아주 한박 웃음을 짓고 계실 것 같아서 굉장히 흐뭇한 생각도 듭니다. 네, 아무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근데 잘 모르겠고요. 손흥민 짱입니다. 손흥민 최고. 오타니보다 손흥민이 최고입니다. 손흥민 짱. 감사합니다. 조영 선생이었습니다.